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약간은 이제 네. 민감할 수 있는 주제 한번 네. 이야기해 볼게요. 네. 요즘에 그 야당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면 민간 70%, 네. 국민이 30%, 네. 이제 지분을 가져가면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네.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이게 현실성이 있는 네네. 건지 네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한국형 엔비디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게 네. 모든 걸 쏟아 부어도 사실 다 안 됩니다. 어려운. 네.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회사 하나를 키우는 게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비판만 받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 지금은 보면 AI 혁명이라는 거는 네. 국가 대항전이에요. 이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맞아요. 했고 이게 5천억 달러 규모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어요. 와. 이걸 이제 개별 기업이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뭐 딥시크도 있고 이런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딥시크도 그렇게 싸게 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그쵸.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모기업이 있어요. 그 퀀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H100 5만 장 이상이 있다라는 일각의 추측이 있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H100 다 끌어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뭐 만장 되나요? 만장 되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아, 그래요? 지금 추정코로 네. 한 3,000장에서 5,0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서 굉장히 네. 좋은 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있냐면 네. GPU 몇 장 가지고 연구했다가 다른 또 연구자가 이것도 써야 되고 이제 PC방처럼 돌려가면서 너무 열악한데요?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연봉 줄게. 오라고. 올려줄게. 라고 하면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죠. 네, 그래서 사실 AI 핵심 인력들이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어떡하죠? 우리나라 AI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또 굉장히 묘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리사수 박사가 그랬잖아요. AI 혁명은 자기가 겪은 테크 혁명 중에 가장 크고 거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인터넷 혁명 때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무슨 IT 버블을 일고 한국에서 네. 뭐 갑자기 엄청난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죠? 뭐 그때 NC소프트 그리고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막 탄생했고 네. 그리고 모바일 혁명 될 때 그때도 시끌시끌했잖아요. 국내에서 뭐 카카오 같은 회사 갑자기 막 네네. 나타났고 뭐 그죠? 엄청난 벤처 붐이 일었는데 AI 혁명이 됐는데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죠? 그러게요. 없잖아요. 이번에는 좀 뒤쳐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네. 아니 이번에 AI 혁명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각에 몰상식한 사람은 이거 뭐 거품이다라고 이거 AI 그냥 뭐 거품은 아니죠. 그 AI는 네. 이거 뭐 그냥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폭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정부의 재정을 쓸 수밖에 없고 네네. 우리나라의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하는 게 정부 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부동산 때문에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기업은 어떠냐? 기업도 부채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기업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 왜 이러죠? 그동안 이제 예.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랬잖아요. 1.5% 경제 성장률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그동안 뭐 편한 것만 하고 구조조정 안 하고 네. 그냥 편한 산업만 찾고 도전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 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환자가 계속해서 이제 아픈데 그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네. 설탕물만 먹은 거죠. 임시방편만 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AI 혁명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재정을 써서 이거를 효율적인데 투자를 할지 말지 이게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건데 네네.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권에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하루빨리 논의를 해도 늦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늦었어요. 굉장히 세영하나가 그래도 아이템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네.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많이 체감할 텐데 그쵸. 그냥 일반 생활 사시는 분들은 이게 뭐 AI 나 쓰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맞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사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허술한 이야기도 있고 네. 좀 허황된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뭐 네. 정부에서도 이제 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이런 것도 네네. 좀 하고 있으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죠?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네. 막 속도가 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H백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에 그 SK 그룹의 네. AI 서밋 행사에서 네. 그 국내에 있는 엔비디아 H백 다 끌어모아도 네. 뭐 3,000장이 안 된다, 네. 2,000장이 안 된다 네. 그런 말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 H백이 없는 거예요? 그 중국도 지금 뭐 썼다 만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알아서 하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정말. 그래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네. H백 한 장이 아시겠지만 많이 비쌀 때 4만 네. 달러까지 갔잖아요. 지금 거의 뭐 4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사실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매출 대비해서 R&D 비용을 적게 쓰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글로벌 빅테크들이 매출 대비해서 R&D 비용을 10% 이하 수준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네이버가 15%를 썼어요. 근데 네이버의 매출의 기본적인 네.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 해봐야 10조라고 하면 네. 15%를 써도 1조 5천억인데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 칩 얼마나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 단위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네. 사실 정부에서 사실 좀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정부는 그냥 지원만 하면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지금 뭐 천문학적으로 자금을 네.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뜨거 하고 최근에 그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네. 그때 사실 샘 올트먼이 지금 트럼프를 꼬드겨서 스타게이트를 성사시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 좀 뭔가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엔비디아 H100 사실 지금 뭐 블랙엘 칩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H100도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H200도 아니고 네. 그죠? H100도 못 구해가지고 사실 H100 10만 장 정도는 있어야지 LLM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와 10만 장은커녕 네. 만 장도 없으니. 지금 이제 올해 만장 예. 조기에 집행해서 이제 정부에서 만장 구해서 서비스하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 3만 장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장 그거를 R&D에서 쓸 수 있게 오픈해 준다 하니까 기업하고 국책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지금 신청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1만 장의 클러스터를 네네. 꾸려서 네.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참가 요청 받아요 했더니 네. 100여 곳 이상이 지금 아 신청했다는 거죠. 100여 곳 이상이. 네. 와,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 GPU 없어서 연구 못해요. 이거를 굉장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외면 받았던 거죠. 그동안에. 이제야 좀 체감이 되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네네. 한국판 스타게이트도 추진된다고. 네네. 전남 무슨 솔라시도 네. 그런 부지에 짓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던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돈만 있으면 현실성이 있는데 돈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지자체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뭐 일단 이거를 네.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이게 그냥 SOC라고 해서 사실 뭐 어떤 지역 발전 산업 이런 측면에서 다루면 안 돼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쵸. 거기 때문에 네. 제일 효율적인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남이 전남에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AI를 쓰는 기업이 전남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왜 전남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건데요. 아직은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데이터 네. 센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하고 이게 거리가 있으면 네.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 뭐 네. 경기도권에 해야 되긴 하네요.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뭐 아. 사실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하는 건 대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예. 인프라들이 다 제반 사항들이 다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지역에서 다 커버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뭐 검토했는데 뭐 전남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역에서 이거 그냥 SOC 유치해서 그냥 지역 경제 살려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건 안 큰일 되죠, 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망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지금 한국판 스타게이트가 잘 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전문가들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 관료들이 똑똑하시지만 네. AI나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네, 좀 맞아요. 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국형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TSMC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처음에 생길 때 대만 정부가 자금을 48%를 댔잖아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사장 출신이었던 모리스 창을 모셔오지 않았다면 TSMC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선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돈 투입하고 뭐 칩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헤드가 할 거냐, 누가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러면 정부 관료가 의사결정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거는 안 네, 되겠죠. 또 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정부의 관료들이 의사결정해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AI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강국이라고 말을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AI 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동안 엔비디아 칩에 의존한다는 게 네. 조금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뭐 한국판 엔비디아는 고사하고 네. NPU 기업도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가요? 일단 국내에 사실 그래도 NPU 설계, 그러니까 네. NPU라는 건 Neural Process Unit이라고 해서 우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ASIC AI 칩이잖아요. 3대장이 있었어요. 네. 3대장이 이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 네. 있고요. 그리고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퓨리오사 AI라는 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리벨리온하고 사피온은 합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덩치를 더 키워서 네. 우리가 같이 해보자. 잘하고 있어요. 근데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네. 최근에 메타에 매각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나요? 뺏겼네요. 그렇죠. 다 나가네요, 아주 해외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매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규모의 싸움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샘 알트먼 왔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VC를 만나지 않고 갔어요. 벤처 캐피탈. 왜일까요? 그러니까 인도 갔을 때는 네. 벤처 캐피탈 회사한테 굉장히 성의 있게 오. 미팅을 하고 갔거든요. 사우디 그 중동 같은 데 오일머니 끌어올 때도 네네. 굉장히 그쪽하고 긴밀한 미팅을 하는데 네. 한국의 VC하고는 미팅을 패싱했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왜냐하면 한국의 VC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왜들은 그 정도의 역량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펀딩하는 그 정도의 규모를 따라올 만한 네. 돈도 자금도 없다. 안 되고. 자금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퓨리오사 AI 같은 유니콘이잖아요. 네. 이제 밸류가 1조가 가는 회사가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유니콘까지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유니콘에서 그 이후가 더 그죠?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딱 막혀버려요? 막히는 거예요. 네, 국내에서 펀딩이 안 돼. 오. 그러면 뭐 국내 사실 자금력이 딸리는 건가요? 그렇죠. 벤처 일단 모험 자본 자체가 없고요. 예. 그리고 사실 국내 벤처에서 정부 자금이 되게 큰 역할을 해요. 모태 펀드라는 게. 근데 정부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안 해줘서 문제인 건가요? 없는 건 아니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국내 VC들의 역량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 모험 투자를 안 해요. 국내 벤처들이 사실 프리 IPO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편한 것만 사실상 거의 뭐 사모펀드처럼 그렇게 네.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려 그러면 네. 투자를 조건으로 국내 대기업하고 협력해라 아니면 국내 대기업 펀딩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회사의 성장 어떤 판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정부도 이런 쪽에 이제 벤처 생태계 쪽으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글로벌 단위의 사실 오픈 AI가 계속 펀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VC가 여기 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 아예 못 들어옵니다. 이게 입장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될 건데 예, 그러면 AI를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장에 맡겨놓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예전에 인터넷 혁명 때도 정부가 마중물을 해서 정통부를 만들고 네.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던 거고요. 그때는 정부가 잘 했네요. 잘했죠. 네. DJ 정부 때는 사실 그 잘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정통부를 만든 건 YS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합작이라고 네, 볼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혁명 때도 우리가 굉장히 잘했죠.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맞아요. 잘했는데 사실 이번 AI 혁명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각성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퓨리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우리 그쵸.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쉽긴 안타까운 하죠. 네. 거죠. 이런 알토란 같은 기업이 그냥 빅테크 쪽으로 넘어가는 예. 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메타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TSMC도 여기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술이라는 우리 기업이 거죠. 그만큼 좋은데 말이죠. 예. 참. 근데 우리 시장에서 못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 시장, 음.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그만큼 낙후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소버린 AI는 어떨까요? 이게 네. 이거를 보유한 국가 그리고 네.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또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소버린 AI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어 기반의 네. AI인데 초창기만 해도 사실 한국어 기반의 AI에서는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 그냥. 이게 그 스케일의 법칙을 예.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계속 높여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오픈 AI가 챗GPT 3.5 기반일 때는 네네. 매개 변수가 1755개였고 하이퍼클로버 X는 네. 2000억 개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해볼만 했어요. 더 많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역전됐나요, 바로? 5천억 개, 음. 1조 개로 순식간에 넘어갔고 아. 미국 기업들은 네이버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죠. 어머. 왜냐면 GPU를 못 구하니까. 아.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음. 놔두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사실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캐펙스 자본 지출하는 규모가 800억 달러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네. 탈탈 털어서 하면 이제 한 80조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 방에 한 해에 다 써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자본 기업한테 차이가 맡겨놓고 할 거냐 아니면 네. 정부가 지원할 거냐 이 음. 선택이 중요한 건데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굳이 소버린 AI를 해야 돼? 아니면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이제 주장이 엇갈리죠. 네. 해야 된다고 보시죠.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네. 거죠. 왜냐하면 AI가 우리 자체 그 파운데이션 AI가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력에도 이제 그게 국력에도 가죠. 왜냐하면 AI라는 건 사실 이게 군사 국방에도 쓰이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어 주권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어 AI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 기업에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막 잘못된 정보라든지 불리한 정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주세요 매번 부탁해야 돼요. 안 고쳐주면 땡인 거. 네.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이 AI가 원하는 대로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예. AI가 우리가 만약에 중국 AI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기업의 그 네. 사상을 약간 네, 녹여낼 수 맞습니다. 있다. 중국은 좋은 나라고 중국의 정치 시스템 훌륭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중국도. 계속 내재화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똑같죠. 미국의 AI를 쓰게 되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그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언어에 자주성이 있는 건데 그걸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결국 우리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AI 자체 파운데이션 AI가 없으면. 네. 그래서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네.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적어도 뭐 10만 개의 GPU 클러스터도 안 꾸려보고 네. 포기한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 대한 약간 잘못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판 스타게이트가 네. 좀 빠르게 된다면은 네. 그 컴퓨팅 파워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AI 학습을 위한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가 좋아지려면 결국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가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자전거 그 양바퀴 같은 거거든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데이터가 잘 돼 있죠. 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정부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됐고요. 잘 돼 있는데 이거를 AI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를 오픈해 줘야 되잖아요. 네. 정부가 그런 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뭐 그쵸.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 데이터를 비식별화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네. 괜히 사고 나면 담당자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도 앞으로 오픈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하고 서버린 AI를 개발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정부에서. 네네, 중요한 겁니다. 참 AI 혁명 안에서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그게 전 세계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네.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네. 이제 빠르게. 그럼 이런 뭐 한국판 스타게이트, 네. 뭐 공공 데이터 AI 학습, 뭐 소버린 AI 이런 게 이제 나온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이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수혜를 볼 정말 만한 제일 기업? 중요한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네. 끝까지 보신 네, 분들만 끝까지 아실 수 보신 있는. 분들만 이제 혜택을 예. 보시는 건데 네.
일단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를 주도하는 건 결국 오픈 AI죠.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사실상 헤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사실 그걸 할 회사는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이걸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네이버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가 클라우드 비즈니스 잘하죠. 물론 이제 KT나 SKT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일 규모 있게 잘 하는 회사는 이제 아마 네이버가 파운데이션 AI 모델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이제 미국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처럼 많은 기술적 파트너십이 많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암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뭐 퀄컴도 들어가 있고 오라클도 들어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또 피지컬 AI잖아요. 네. 자율주행하고 로봇 같은 쪽,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설계, 뭐 파운드리 이런 쪽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소 중견 기업 중에 누가 있냐 네. 이거잖아요. 대기업들만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마 기존의 IDC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KINX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ESS 쪽 부품을 넣는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가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데이터 이야기 계속했잖아요. 네. 한국의 공공 데이터는 대부분 문서 파일이 뭐죠? 한컵? 네, 한글과 컴퓨터.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군요. 한글과 컴퓨터가 네. 실제로 한컴이 최근에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어떤 공공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 AI라고 해서 네. 국회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거를 이제 약간 오픈소스화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젝트를 한컴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면 미국의 메타처럼 한국에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 제너레이트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어디일까요? 1위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네. 네.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ERP 쪽에서 이제 그래도 넘버원 회사인 더존 비즈원 같은 네. 회사도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MPU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MPU 쪽으로 이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수혜를 보겠지만 거기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그렇죠. DSP나 DSP. IP 쪽 기업들. 그래서 DSP 쪽은 TSMC의 VCA인 에이징랜드 그리고 IP 쪽을 하는 칩셀 미디어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와, 오늘은 좀 되게 알차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저희가 매우 중립적으로 얘기를 잘했죠?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산업의 관점이에요. 그쵸. 저희는 산업이 도움이 되는 네, 관점. 네. 이게 뭐 아무런 정파, 정치색은 없다라는 거. 전혀 네,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하얀 거 도화지입니다. 저희는. 그렇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수혜주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드려봤으니까 한번 그 기업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이템은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